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임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인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을 제안한 어노멀리 디텍션 via 리버스 디스틸레이션 from one class embedd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CVPR 2022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인용 횟수는 14회이며 MVTech AD 데이터셋 벤치마크 현재 16위를 달성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제 관련 백그라운드부터 릴레이티드 웍스 그리고 방법론까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직전에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트로덕션에서는 간단하게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연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메소드에서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론의 큰 테마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최근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하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이 다수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로 구성이 되며 티처로는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처는 기존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프리지한 상태로 피처를 추출을 하며 스튜던트는 티처에서 추출된 피처를 리그레션 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단계에서 어노멀리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와 스튜던트 간에 추출된 피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메인 방법론인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인코더와 스튜던트 디코더로 효과적인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이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주로 소개드릴 부분이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인풋 이미지 내 이상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로 크게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미지 레벨은 말 그대로 그 해당 이미지 내에 어노멀리 리전이 있을 경우 그 이미지를 하나의 인스턴스로서 어노멀리로 판별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쪽 어노멀리 리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미지 하나가 어노멀리로 판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이 픽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은 픽셀별로 노멀과 어노멀리를 결정짓게 되므로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노멀과 어노멀리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아래 예시를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결과로 추출한 어노멀리 맵인데 이러한 까만 부분은 모두 노멀로서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리전이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요 어노멀리 리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노멀리로 판별이 되어서 이렇게 특별한 어노멀리 리전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픽셀 레벨은 이미지 내에 있는 모든 픽셀 하나하나를 노멀과 어노멀리로 구분을 해서 판별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미지 내에서 어떤 리전이 어노멀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며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잘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한 피처, 그러니까 정상 피처를 잘 학습을 한 다음에 이와 다른 피처를 가질 경우 비정상으로 판별하는 방식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density based 메소드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 뒤 분포를 벗어나는 정도를 예를 들어 similarity나
아니면 디스턴스 매트릭을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스레스홀딩을 가함으로써 노멀과 어노멀리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클래시파이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로 프록시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사전학습을 수행한 뒤 원 클래스 클래시파이케이션 헤드를 추가를 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인코더나 아니면 간을 주로 사용을 하는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해서 복원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모델은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이제 태스크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델로 어노멀리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할 경우 해당 어노멀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모델이 정상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원된 정도와 원본 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 뒤 벗어난 정도를 이제 이용을 한다는 점이 덴시티 베이스에 가깝기는 하지만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무엇인가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란 2015년에 Distilling the Knowledge in a Neural Network라는 페이퍼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잘 학습된 큰 네트워크의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티처 모델, 이렇게 큰 모델에 갖고 있는 논리지를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스튜던트 모델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이런 증류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해당 이름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붙여졌고, 일반적으로 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작은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유사한 성능은 유지한 채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스튜던트가 티처의 소프트 라벨을 맞추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티처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프리즈하여 사용을 하게 되고, 스튜던트 모델은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티처 모두 이제 소프트 라벨을 추출을 하게 되고, 스튜던트 모델의 소프트 프레딕션이 이 티처 모델의 소프트 라벨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티처 모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된 티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큰 구조, 그러니까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러한 티처와 스튜던트를 사용하는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2019년 Uninformed Students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전 학습된 티처로 스튜던트를 학습시킨다라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KDAD, 그러니까 Knowledge Distillation Based Anomaly Detection을 이제 줄여서 KDAD라고 하는데, KDAD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학습된 티처를 사용을 하며 노멀 이미지에서 추출한 피처를 스튜던트가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는 노멀 이미지에 대한 피처만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자세히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우선 이렇게 노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인풋으로 티처와 스튜던트에 들어가게 되고, 스튜던트에서 이제 피처, 그리고 티처에서 피처를 이제 뽑게 됩니다. 티처는 레슨의 50과 같은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 티처 네트워크는 학습되지 않도록 합니다. 티처는 노멀 이미지에 대한 컴프레hensive한 이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프레젠테이션, 아웃풋 피처, 티처의 피처를 스튜던트의 타겟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는 이 티처에서 추출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가까운, 최대한 비슷한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는 티처와 유사하거나 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티처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의 학습 최종 목표는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 티처와 유사하게 피처 혹은 리프레젠테이션, 동일한 의미죠.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스튜던트의 최종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냐? 이제 티처는 이미지넷으로부터 사전 학습되었기 때문에 어노멀리 피처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가정이 먼저 첫 번째로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튜던트는 티처로부터 노멀 피처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어노멀리 피처에 대해 정상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 두 개의 가정에 기반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티처와 스튜던트의 추출한 피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동일한 이런 어노멀리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티처에서 추출된 피처와 스튜던트에서 추출된 피처의 차이가 크다. 그 말은 스튜던트가 정상적으로 피처를 추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해당 인스턴스가 어노멀리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이 피처 차이가 작다라는 것은 스튜던트가 정상적으로 피처를 추출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며 이는 노멀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이 피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사전 학습된 티처 모델은 이미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던트 모델은 노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지식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데이터를 인퍼런스 할 경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노멀 리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까운 티처랑 스튜던트 간의 가까운 리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반면 이런 어노멀리 리전에 대해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상당히 먼 리프레젠테이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의 핵심은 어노멀리에 대해서 티처의 피처와 스튜던트의 피처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일단 KDAD에서 이제 오버뷰, 개괄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관련된 방법론, Related Works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Related Works에서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제가 로드맵을 작성을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이 주황색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이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메인 방법론인 이제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이고, 이게 uninformed students로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이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 보시면 이렇게 DSTSEG 2022년 11월, ADPS 2022년 10월, RSTPM 2022년 10월, AST 2022년 10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최근에 많은 방법론이 나온 걸 봐서는 상당히 집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셨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잠깐 멈추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Uninformed Students라는 모델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 기반 Anomaly Detection을 처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을 이제 피처 리그레션 프로블럼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스튜던트는 티처가 추출한 노멀 피처를 타겟으로 리그레션을 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두 번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해서 티처 스튜던트 페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어를 이용을 해서 티처와 스튜던트의 아웃풋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 uninformed students 방법론의 일종의 개요인데 이제 구도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레슨의 50과 같은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티처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티처를 학습시킬 때는 이미지넷으로 컴프레hensive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이미지넷으로 티처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티처를 프리즈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는 티처를 이제 타겟으로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MV 태그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처와 스튜던트의 이 페어를 이루게 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티처에서 추출한 피처와 스튜던트에서 추출한 피처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방법론은 STPM입니다. 이 ST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Uninformed Student 방법론의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학습 코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라스트 레이어의 피처만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두 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싱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멀티 스케일 피처 매칭을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Uninformed Students에서는 프리트레인에서 티처에서 스튜던트 이렇게 두 번의 디스틸레이션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한 번, 티처 하나, 스튜던트 하나, 한 번의 디스틸레이션으로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아웃레이어의 피처만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미디엇 레이어 혹은 인터미디엇 블록에서 나오는 이 멀티 스케일 피처 매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 디스틸레이션은 조금 더 잘 되고,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들이 마지막 피처에서 나온 것으로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스튜던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MKDAD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제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STPM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앞서 이제 uninformed students라는 방법론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이제 집중으로 지적을 해서 이제 비슷한 논문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이제 티처 모델로 무엇을 사용을 하였냐, 그리고 스튜던트를 어떻게 구성을 했나, 그리고 로스 펑션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STPM은 티처로 레슨에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MSE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KDAD는 티처 모델로 VGG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MSE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결과를 첨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교를 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STPM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RSTPM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STPM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STPM은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인풋 데이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쉘로우 레이어,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에 가까운 되게 얇은 층에서는 이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컨트리뷰션으로 이제 두 개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티처와 스튜던트 페어를 이용을 하고, 두 번째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리컨스트럭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티처 네트워크로 다른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이쪽 스튜던트는 이제 다운스트림이 아니라 이제 다운샘플링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점점 작아지는 방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반면, 이 두 번째 스튜던트는 리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점차 커지는 업샘플링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슨의 18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티처 2는 레슨의 5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그러니까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처와 스튜던트 간에 동일한 혹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동일한 인풋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문제냐면, 위 두 문제 때문에 스튜던트가 티처의 파라미터를 거의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이는 어노멀리에 대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피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한 앞서 보여드렸던 STPM인데 이렇게 동일한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슨넷 18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구조,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하였는지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은 어노멀리 데이터를 위한 티처 스튜던트의 리프레젠테이션 차이를 증대시키고자 리버스 디스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구조를 가짐으로써 티처와 스튜던트의 구조를 달리하고 데이터 플로우를 다루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클래스 바틀렉 임베딩 모듈을 도입을 함으로써 스튜던트가 효과적으로 노멀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모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이제 티처, 스튜던트 그리고 바틀렉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왜 해당 모델의 이름은 리버스라는 것을 갖고 있나, 왜 리버스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 어노멀리 디텍션,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기존의 방법론들은 티처랑 스튜던트가 동일한 인코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티처와 스튜던트 모두 다운샘플링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스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튜던트를 뒤집어 가지고 디코더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플로우를 보시면 인풋을 스튜던트가 거꾸로 받고 있습니다. 왼쪽 기존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이미지를 그대로 바로 받는 반면 이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에는 티처는 로우 이미지를 바로 받지만 이 스튜던트는 이 티처의 아웃풋을 피처로 인풋으로 받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티처 인코더를 설명을 드리면 티처 인코더는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티처 모델은 전체 학습 과정에서 학습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프리즈한 상태로 전체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티처는 이미지넷이라는 방대한 양의 이미지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어노멀리 이미지에 대해 피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노멀리에 대해서 피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처 인코더는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컴프리헨시브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아래 그림의 구조에 대해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이미지를 그대로 받으면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피처만 추출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STPM과 MKDAD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라스트 레이어 피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 인터미디엇 블록에서도 나오는 피처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튜던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튜던트는 여기서 티처와 동일한 모델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학습되지 않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처 네트워크의 인터미디엇 레이어 피처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리버스 형태, 그러니까 디코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인풋 이미지에 대한 노멀 피처만 학습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티처에서 이제 나오는 인터미디엇 블럭의 피처들의 이게 각각 모두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도 그에 맞춰서 디코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티처의 딥 레이어 피처가 이제 스튜던트의 얼리 레이어로 디스틸 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이제 스튜던트는 티처랑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튜던트는 이 티처에서 나온 피처를 타겟으로 이제 리그레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원클래스 바틀렉 임베딩입니다. 원클래스 바틀렉 임베딩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티처 모델의 라스트 블럭에서 추출되는 피처는 세멘틱 그리고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처 모델의 높은 캐파시티를 갖는다. 사실 이 두 문장만 보면 이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왜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 피처 퓨전 블럭 그리고 원 클래스 임베딩 블럭을 어떻게 구성을 하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티처 모델의 라스트 블록에서 추출되는 피처는 세멘틱 그리고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버스 구조 때문에 스튜던트는 인풋으로 티처의 아웃풋 피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티처의 라스트 블록의 아웃풋 피처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쪽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블록에서 나온 피처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해당 아웃풋 피처는 상당히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멘틱 그리고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의 피처만을 사용하는 경우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에 부족하게 되고 이 티처의 로우 레벨 피처를 리그레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이 마지막 피처만을 스튜던트 인풋을 사용하는 경우 이 D3에 대해서 리그레션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긴 하겠지만 이 D1에서 로우 레벨 인포메이션을 리그레션 할 때 인풋의 인풋의 인포메이션이 부족을 해서 이 M1이 정상적으로 리그레션 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제 멀티스케일 피처들을 모두 합쳐주는 블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라스트 블록의 피처뿐만이 아니라 인터미디엇 레이어의 피처도 스튜던트의 인풋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블록에서 나온 것만 인풋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E1, E2, E3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를 모두 이렇게 MFF 블록으로 이렇게 합쳐줘서 이제 그 다음을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터미디엇 레이어 피처의 경우 모두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운 샘플링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얘를 콘캣을 해서 최종적인 인풋 사이즈를 인풋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MFF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이 점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학습이 되므로 이 스튜던트 디코더가 리그레션 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남겨준다라는 이제 효과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다룰 문제는 티처 모델의 높은 캐파시티입니다. 이제 티처 모델이 높은 캐파시티를 갖는 경우 풍부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 얻어진 고차원 피처는 스튜던트가 노멀 피처를 학습하는데 필요 없는 정보를 포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러한 티처가 추출한 하이 레벨 그러니까 고차원 피처는 어노멀리 피처가 스튜던트로 전파가 될 수 있게 만든다는 또 부작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티처 모델이 높은 캐파시티를 갖는 경우 스튜던트는 최대한 노멀 피처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OCE 그러니까 원 클래스 인베딩 블록이라는 이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MFF에서 합쳐진 이 티처 피처를 저차원 공간으로 프로젝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토이코더의 보틀렉처럼 스튜던트가 리그레션 하는데 필요한 피처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노멀리 피처가 스튜던트 모델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피처의 차이를 증대시켜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MFF에서 이제 합쳐진 그 티처의 피처를 OC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스튜던트가 리그레션 하는데 필요한 이제 피처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각 이 블록들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로스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어떻게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학습 중에는 노멀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티처와 스튜던트에서 추출된 피처가 같아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어노멀 디텍션에서는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깝게, 어노멀리에서는 최대한 다르게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에서는 노멀 이미지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로스 펑션으로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각 레이어에서 추출된 티처와 스튜던트의 피처 맵을 벡터 와이즈로 계산을 하고 계산된 레이어별 로스 값을 합산하여 최종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된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로스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피처 차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HW는 이 픽셀의 위치를 말하는데 이 각각 티처에서 나온 피처 맵 그리고 스튜던트에서 나오는 피처 맵을 픽셀 단위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에서 빼줘가지고 이 두 개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픽셀별로 계산한 것을 평균을 내어서 레이어별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픽셀별로 계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터미디엇 레이어별로 계산을 한 뒤 얘를 다 모두 더해서 최종적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클수록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가 멀다라는 뜻이고, 로스가 작을수록 티처와 스튜던트가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제 테스트 샘플이 어노멀리인 경우 티처와 스튜던트가 추천한 피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튜던트가 어노멀리에 대한 피처를 정상적으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코사인 시밀러 로스에서 사용을 하였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동일하게 이용을 해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피처 차이를 픽셀별로 측정을 하고 어노멀리 맵을 만들게 됩니다. 레이어별로 한 개의 어노멀리 맵이 나오게 되면 이를 모두 동일한 이미지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해준 뒤 더하여서 어노멀리 맵을 최종적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인터미디엇 레이어에서 나온 이 티처와 스튜던트의 피처 맵을 이용을 해서 이 메저먼트 맵을 만들게 되고, 얘를 업샘플링을 해서 동일한 이미지 사이즈로 업샘플링을 해줘서 어노멀리 맵을 만든 뒤 이를 모두 더해서 최종적인 어노멀리 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멀 리전, 이런 파란 리전에 대해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 M 값은 0에 가깝게 됩니다. 반대로 이 빨강 어노멀리 리전의 같은 경우에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M 값이 1에 가깝게 되어서 이러한 픽셀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리전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실험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는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 AURC는 이제 픽셀별 어노멀리 스코어 중 가장 높은 값을 해당 이미지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AURC는 각 픽셀별 어노멀리 스코어와 그라운드 트루스인 바이너리 마스크를 통해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는 어노멀리 리전을 얼마나 커버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픽셀 단위라기보다는 리전 관점에서 얼마나 어노멀리 리전을 잘 커버를 하고 있나를 의미하는 매트릭입니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에는 MV 태그들을, 그리고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은 엠니스트와 패션 엠니스트 C 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이미지 AURC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알려드리면 프리트레인된 와이드 레슨을 50으로 티처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을 보았을 때 텍스처와 오브젝트에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256 레졸루션의 이 해당 방법론의 이제 성능이고, 이쪽은 128 레졸루션의 해당 방법론의 성능입니다. 이제 대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픽셀 AURC입니다. 티처 모델로는 동일하게 프리트레인된 와이드 레슨을 50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픽셀 AURC는 이제 픽셀 기준의 지표이고, 프로는 리전 기준의 지표라고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이 픽셀 AURC고 오른쪽이 이제 프로인데, 두 지표에서 모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에 대한 이제 통계 지표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 하나하나가 이제 클래스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틀, 얘는 뭐 스브러쉬,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바는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해서 노멀과 어노멀리의 분포가 겹쳐 있지 않다라는 점을 들어 강한 어노멀리 디텍션 캐파빌리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노멀이고 빨간색이 어노멀리인데, 이제 노멀의 어노멀리 스코어와 빨간색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제 분명히 갈려 있다라는 점을 봐서 이제 강한 디텍션 캐파빌리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성능뿐만이 아니라 모델 복잡도 확인을 위한 추론 시간 그리고 메모리에 대해서 측정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하는 두 방법론과 스페이드와 패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최근 스페이드와 패딤과 같은 이제 피처를 저장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당 방법론들은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긴 시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론은 성능이 좋음과 동시에 적은 시간 그리고 낮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해당 방법론을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 했는지에 대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제안한 방법론의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맵은 전체 어노멀리 리전에 대해 잘 반응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쉽다라고 이제 찍고 있는 부분이 이 중간에 트랜지스터를 보시면 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한된 방법론이 어느 정도 잘 잡고 있지만 기존의 위치를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는 기존의 위치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노멀리 리전이라고 잡고 있는데 해당 방법론은 이를 잡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이를 좀 아쉽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티 디텍션에서도 역시 가장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OCB 모듈 구성 요소에 따른 성능 변화입니다. 학습 가능한 OCB 블록과 MFM 블록, 그러니까 MFF 블록을 추가시킴으로써 피처를 압축시키고 어노멀리 피처를 제거하여서 티처와 스튜던트의 리프레젠테이션 차이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블럭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고 OC 블럭만을 추가한 경우 MFM 블럭 모두를 추가를 한 경우 보시면 대부분 다 성능이 증가하는 방향을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 티처 네트워크의 프리트레인 모델 종류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깊고 넓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강한 리프레젠테이션 캐퍼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어노멀리 디텍션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레슨의 50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언급하고 있는 장점으로는 레슨의 18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을 사용을 함에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기 다른 레벨의 레이어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개의 인터미디어 피처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한 개의 피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M2 그러니까 중간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저자들은 로컬 텍스처와 글로벌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잘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으로 해당 방법론은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추출한 피처 차이를 이용해서 어노멀리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학습된 티처로부터 노멀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스튜던트가 학습을 하게 되고 인퍼런스에서는 티처는 어노멀리 이미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피처를 추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스튜던트는 정상적으로 피처 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은 이렇게 티처와 스튜던트의 차이를 키우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구조를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스튜던트가 노멀 패턴의 로우, 하이 레벨 인포메이션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바틀렉 역할을 하는 OCB 모듈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Knowledge Distillation Based Anomaly Detection 로드맵을 다시 보여드리면 오늘 소개드렸던 Reverse Distillation은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 중에 중간 단계에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방법론을 이제 또 지적을 하면서 제안된 방법론도 여럿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제안한 논문이다 보니까 두 번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 방법론을 처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싱글 디스틸레이션과 그 다음에 인터미디얼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소 조금씩 나눠지게 되는데, 이 리버스 디스틸레이션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RSTPM에서는 이제 인코더와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모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KD는 이 STPM과 거의 동일을 하지만 조금 다른 로스 펑션을 이용함으로써 스튜던트를 잘 노멀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본적인 구조는 앞서 설명드렸던 뭐 STPM이나 MKDAD 이 방법론과 유사를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포스트 세그먼테이션이나 아니면 리컨스트럭션이나 아니면 유넷 혹은 드림에서 나왔던 뭐 마스킹 이런 방법들을 추가를 해서 이제 잘 로컬라이제이션 하거나 아니면 잘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